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신 지 2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관련 경찰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새 경찰청장 후보의 청문회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새 후보자 이철성은 2015년 11월 대통령 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에서 같은 해 12월 시리 진압 책임자들이 대거 승진하던 시기 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장 자리에 내정된 인물입니다. 강신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철성 또한 그날의 간접적 책임자입니다. 11월 14일의 집회가 명백한 불법 시위라니요. 부분적으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여 집회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와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미 천여 명의 시민을 구속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 살인미수를 곧 살인이라 규정될 아버지 사건을 정당화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을 지속하려는 자에게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를 또 내어주려고 합니까? 후보자 이철성을 반대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판결문에서 경찰의 이 부분에 대한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치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더군요. 기사를 읽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다고요? 며칠 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현 경찰청장 강신명은 11월 14일 아버지의 뇌가 다 박살나 의식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문병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부하 직원을 보내 위로를 표시한 적도 없는 아주 냉혈한 인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과 9개월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책위를 보고도 임기를 꽉 채운 것이 진정 자랑스럽습니까? 임기 내내 법이라는 모양새 좋은 방패를 들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던 그 행정이 국민들과 후배 경찰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강신명 이름 관련 기사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을 본인도 읽어보셨겠지요. 경찰에 의해 생을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떠나야 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이자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20년 이상 어린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는 누구나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길이는 아주 공평하게도 유한합니다.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는 훗날 돌아보게 될 과거입니다. 부당하게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된 자세의 책임과 사과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당신의 지위를 지켜주지만 경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내가 경찰청장의 지금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청장이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의 수많은 국민들은 강신명이라는 이름을 딱 지금처럼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영건 전동조직교육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겠습니다. 부인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그가 경찰청장이 된다는 것은 지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 대한 과잉기납 그리고 작년 민중총궐비에 대한 과잉기납으로 증명된 경찰 당국에 의해 장된 가공할 독과 폭력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에
이철성 내정자와 같은 과잉진압의 대명사격인 인사를 안치는 데 반대하며 박근혜 정권의 내정처리를 요구한다. 이철성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고 살인적 진압에 대한 응군의 처벌을 기다리며 근신할 것이다. 2016년 8월 19일 백남기 대책위. 말하지만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오기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싸우려면 더 많을 텐데. 그냥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니까 힘내시고. 혼자 가요? 또 내어주려고 합니까? 후보자 이철성을 반대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판결문에서 경찰의 이 부분에 대한 시위 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치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더군요. 기사를 읽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다고요? 며칠 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현 경찰청장 강신명은 11월 14일 아버지의 뇌가 다 박살나 의식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문병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부하 직원을 보내 위로를 표시한 적도 없는 아주 냉혈한 인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과 9개월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책위를 보고도 임기를 꽉 채운 것이 진정 자랑스럽습니까? 임기 내내 법이라는 모양새 좋은 방패를 들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던 그 행정이 국민들과 후배 경찰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강신명 이름 관련 기사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을 본인도 읽어보셨겠지요. 경찰에 의해 생을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떠나야 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이자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20년 이상 어린 사람입니다. 삶의 가치는 누구나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길이는 아주 공평하게도 유한합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신 지 2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관련 경찰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새 경찰청장 후보의 청문회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새 후보자 이철성은 2015년 11월 대통령 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에서 같은 해 12월 시위 진압 책임자들이 대거 승진하던 시기 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장 자리에 내정된 인물입니다. 강신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철성 또한 그날의 간접적 책임자입니다. 11월 14일의 집회가 명백한 불법 시위라니요. 부분적으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여 집회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와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미 천여 명의 시민을 구속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 살인 미수를 곧 살인이라 규정될 아버지 사건을 정당화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을 지속하려는 자에게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를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영건 전동조직교육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겠습니다. 부인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그가 경찰청장이 된다는 것은 지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 그리고 작년 민중총 권리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증명된 경찰 당국에 의해 장된 가공할
북과 폭력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에 이철성 내정자와 같은 과잉진압의 대명사격인 인사를 앉히는 데 반대하며 박근혜 정권의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는 훗날 돌아보게 될 과거입니다. 부당하게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된 자세의 책임과 사과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당신의 지위를 지켜주지만 경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내가 경찰청장이 지금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청장이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의 수많은 국민들은 강신명이라는 이름을 딱 지금처럼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